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소름 끼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울까요? 40m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발밑을 특히 조심하세요. 아, 깜짝이야. 모래 속에 반쯤 감춰진 저 무서운 얼굴은 뭐죠? 바로 북방 스타게이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모래에 몸을 묻고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 무서운 물고기는 전기 충격으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수면 아래 70m까지 더 깊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부은 것 같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아요. 큰 입 배도라치예요. 처음엔 해롭지 않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자극받지 않으란 말이죠. 이 동물은 동요하면 엄청나게 큰 입을 벌려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방어 전술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에요.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생물은 얕은 물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 깊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왕좌의 게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다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이 생물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고 유연한 발을 꿈틀거리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몸체는 단단한 탄산칼슘 껍질에 의해 보호됩니다. 뱀 불가사리라고도 불리는데 작아서 구석, 균열, 바위 틈새에 잘 숨습니다. 훨씬 더 깊은 600m에서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건 진짜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생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01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큽니다. 이 오징어의 눈알은 축구공 크기예요. 오징어 자체의 무게는 27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약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으스스해 보이는 동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약간 빨갛고 작은 편이고 길이는 30cm 이하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오히려 유순해 보이거나 그냥 무관심해 보이네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 오징어인데 마치 촉수가 달린 우산처럼 보여요. 먹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으로 약 1000m 깊이에서 쿠키커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물은 기생동물이에요. 큰 물고기, 돌고래, 고래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죠. 그런 후에 깔끔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해서 쿠키 크기의 살점을 잘라냅니다. 이 무섭게 빛나는 동물은 51cm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바다의 약광층에 삽니다. 수심 1000m에서 빛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이한 모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럴라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와 매우 민감한 원통 모양의 두 눈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물고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수심 약 1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언가 축 처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롭피쉬는 뼈나 근육이 없어요. 젤리 같은 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롭피쉬는 매복 포식자예요. 보통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유난히 무서운 모습의 생명체가 보이네요. 마귀상어는 코로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 생물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상어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1500m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어를 만날 수 있어요. 주름상어는 초대형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가미 가장자리에 빨간 주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생물의 끔찍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25줄의 이빨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총 300개나 된답니다. 상어는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속에서 떠다니기를 선호해요. 그러다가 뱀처럼 공격을 하죠. 갑자기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니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초대형 이빨로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보여요. 바로 1800m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심해 드래곤 피쉬입니다. 물고기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섬뜩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다른 물고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깊이에서 또 다른 심해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입이에요. 그 덕분에 풍선장어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큰 먹이가 들어오면 위는 엄청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00m의 깊이에서 낚싯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형상의 환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체를 만나게 됩니다. 심해 앵글러피쉬예요. 이 동물은 특이한 등뼈를 가지고 있어요. 암컷의 경우에만요. 입 위로 돌출되어 있고 그 끝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는 일종의 발광성 살덩어리예요. 앵글러피쉬는 입이 너무 크고 몸이 유연해서 자신의 2배 크기 동물을 삼킬 수 있어요. 수심 2100m에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물고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교활한 동물이에요. 복부에 빛을 발하는 기관이 줄지어 있어요. 이 으스스한 생명체는 눈 옆에 번쩍거리는 플래시라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먹이를 찾고 잠재적인 짝을 유인합니다. 같은 깊이에서 거대한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며느리예요. 하지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쥐며느리와는 달리 적어도 길이가 51cm는 됩니다. 거대 등강류이고 실제로 쥐며느리와 연관이 있어요. 개, 새우와도 연관이 있고요. 이 생명체는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해롭지 않습니다. 다른 죽은 심해 동물을 먹고 살아요. 약 4000m 깊이에서 해저면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푹신푹신하다고나 할까요? 그건 좀비 벌레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물체들은 길이가 5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동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산을 생산하거든요. 이 벌레의 깃털 같은 모습은 마치 식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사실 이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 같은 동물의 단단한 뼈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그리드 아이 피쉬는 여러분을 기절초풍하게 만들 거예요. 이 생물은 머리 꼭대기에 크고 초록빛이 도는 타원형 판을 가지고 있고 전혀 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뼈막이 포식자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물고기가 목숨을 부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면 아래 5k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물고기예요. 그런데 세 개의 길고 꼿꼿한 다리로 해저에 서 있어요. 아, 세발치예요.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물고기예요. 이 생물은 시력을 포기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먹이를 감지하려면 진동과 촉감에 의존해야 합니다. 먹이를 잡으면 입으로 직접 운반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얼굴 없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 떨어지는 외모의 이 생물은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몸 아래 부분에 있어요. 공식 이름이 페이스리스 쿠스크인 이 물고기는 한 세기 전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은 2017년이었어요. 수면 아래 10km 깊이에 도달하면 심해 해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생물은 얕은 물속에 사는 일반 해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해 해삼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포식자로부터 탈출해야 할 경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심해 해삼은 밝은 청록색이고 작은 발과 입을 둘러싼 족수를 가지고 있어요. 귀엽네요. 궁금한 점은 왜 이 심해 생물들은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입니다. 해저에서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수압과 먹이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어둠이 있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만 합니다.